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60Hz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야, 독하다 독해.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각 9월 10일 새벽 2시에 공개가 될 아이폰 16, 에어팟 4, 애플워치 10 등등 9월 이벤트 미리 한번 요약해볼까 합니다. 먼저 에어팟부터 보면 이번에 에어팟 4 출시가 매우 유력한데, 기존 에어팟 3가 2021년도에 출시한 이후로 감각무소식이다가 에어팟 출시 사이클이 2년 반 정도인 걸 생각하면 충분히 이번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한동안 안 나왔다 보니 현재 에어팟 외에 다른 여러 서드파티 브랜드들이 이미 에어팟을 따라잡은 것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에어팟 4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떡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주요 루머로는 외형은 에어팟 3와 큰 차이가 없을 예정이지만 칩셋은 프로 2세대에 들어간 H2 칩셋이 들어가서 프로 2세대와 비슷한 저음 및 사운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블루투스도 5.3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빠른 연결성 및 안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루머로는 갤럭시 버즈 3처럼 일반형에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거나 기존 라이트닝 케이스에서 C타입 케이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아마 환율이 그동안 올랐다 보니 기존 26만원부터 해서 동결로 출시한다 해도 10%는 더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쉽게 요약하자면 에어팟 3세대 디자인에서 음질은 프로 2세대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애플워치 10도 보면 사실 애플워치가 디자인을 3년 만에 리프레시를 하는데, 아무튼 애플워치가 어느 순간부터 살 사람은 다 샀는지 예전에 비해서 인기가 좀 식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애플워치 7이나 애플워치 9이나 실사용 시 큰 차이도 없고 그동안 애플워치 울트라 인기가 더 많을 정도로 요즘은 좀 뜸하다가 요번에 3년 만에 크게 리프레시가 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큰 건 베젤이 한 번 더 줄어들 예정인데, 기존의 애플워치 1, 2, 3세대가 38, 42mm였다가 4, 5, 6세대에서 40mm, 44mm로 커졌고 7, 8, 9세대에서 41mm, 45mm로 커졌다가 이번에 10세대부터 42mm, 46mm 화면 크기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제품 사이즈는 기존과 비슷한데 베젤이 줄어들면서 화면이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소재 관련한 루머로는 기존에 알루미늄이 메인이었다가 스테인리스 버전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세라믹 버전이 다시 추가된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5세대까지 세라믹 에디션이 있었다가 사라진 건데 5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네요. 사실 세라믹이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약간 유광 도자기 같은 느낌? 저는 유광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있어서 호불호가 좀 있었던 소재였는데 이번엔 좀 다른 마감으로 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도 기존 스테인리스 버전이 티타늄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15%부터 스테인리스를 바꿨다 보니 제품 통일감을 위해 이번에 티타늄 소재로 바꾼다고 합니다. 가장 메인인 아이폰 16도 보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략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아이폰 16은 4년 만에 대각선 카메라 배치가 일자형 형태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의 카메라 섬, 카메라 글라스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는 전장 램은 8기가로 탑재될 예정이며 칩셋은 애플 AI 구동을 위해 A18 최신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력한 게 애플이 얼마 전에 TSMC 공급 가격을 인상시킨 만큼 일반형에도 탑재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전히 알루미늄 프레임, 배터리 용량도 소폭 오를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60Hz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야, 독하다 독해. 우선 아이폰 16은 아무래도 메인 판매 모델이다 보니 가격 인상은 없을 것 같고 전작과 비슷한 가격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형만 바뀌지 일반형은 그렇게 크게 바뀌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건 영상 우측 하단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폰 16 프로 요약도 해보면 사실 16 프로가 외형상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티타늄 프레임 똑같이 쓰고 트리플 카메라도 똑같지만 화면이 5년 만에 0.2인치 더 커지면서 일반형은 6.3인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항상 갤럭시 쪽이 아이폰보다 화면이 더 컸으나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아이폰 화면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베젤 또한 전작보다 좀 더 초박형이 들어가면서 역대 최소 베젤, 스마트폰 사상 가장 초박형 베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한 최신 MLA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전작보다 화면 밝기가 더 밝아질 예정이며 색상 또한 루머에서 나왔다시피 화이트, 블랙, 그레이 그리고 구리색이 추가가 되는데 구리색이 아마 메인 홍보 모델이 될 예정입니다. 카메라 또한 외형상 큰 차이는 없으나 초광각 픽셀이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더 밝은 초광각 촬영 및 프로로우 JPG XL 포맷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JPG XL이 기존 JPG에 비해 높은 압축률, 무손실 이미지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기능들을 지원하는
차세대 포맷이라 보면 되는데 아직은 보급이 많이 떨어져서 유용하지는 않지만 아이폰을 필두로 다른 브랜드들도 탑재가 시작된다면 조만간 지원하는 기기들이 많이 올라갈 듯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메라도 3K 120프레임 돌비 비전 촬영을 지원하고 캡처 버튼 탑재로 인해 기존의 셔터 기능 이상으로 초점을 잡는다거나 하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가장 중요한 가격이 이전에 15 프로 맥스가 용량을 2배 올리고 $100 정도 올린 만큼 16 프로도 용량을 256기가로 올리면서 가격 또한 똑같이 $100로 인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예상이 되기에 가격 인상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16 프로는 170만원 내외가 예상이 되며 16 프로 맥스는 전작과 비슷하게 190만원 내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출시가 확정된 건 이 정도인데 루머로는 에어팟 프로 3세대도 나올 수 있다거나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정도?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9월 출시 일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빨라도 10월쯤에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9월 애플 이벤트 요약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이번에 애플 이벤트 전에 워치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바뀌다 보니 저는 워치가 가장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아마 저는 뭐 별거 없다 해도 리뷰를 위해서 16 프로와 16 두 대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끝!